역대급의 연설. 저는요 정치인들 많이 봤는데 연설을 잘하는 정치인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예, 연설을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아니 서울경찰청장을 하셨는데 사실 연설할 일이 많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책을 쓰시면서 또 많이 정리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감동받은 게 책무. 예, 저도 이 책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요 책도 다 읽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아니 거짓된 증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된 증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쓸 이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서를 거부했다. 예, 정말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셔야 될 텐데요. 김용반 전 서울청장, 지금은 이제 대구 달서의 국회의원 후보인데요. 책을 3권이나 썼습니다. 5권 썼어요?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신 뒤에, 퇴임하고 나신 뒤에 책을 3권 쓰셨는데,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책을 쓴다는 게 어떤 분들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걸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탄핵의 진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탄핵의 진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이 댓글 공작부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 거짓된 공작에 의해서 결국은 탄핵까지 갔는데, 그걸 나중에 잘못된 걸 밝혀냈고 또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저는 김용판 청장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후에도 정치 도전을 꾸준히 하셨고, 그러나 그것도 쓴맛도 봤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요 2번 대구에 내려와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제는 그만하시겠지 했는데 또 벌떡 일어나셔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정치인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의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서 정치를 하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기에도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안에 내용들 보면요 여러분들 눈물 납니다. 예, 저는 이 책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초기부터 이 댓글 공작에 들어간 이 좌파들의 음모가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 선거운동원을 모셨습니다. 예, 바로 박안석 신의 한수 문화부장인데요. 김용판 어떤 사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달서 병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김용판 전 서울청장님께서 사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는 정말 뛰어난 성과들을 너무나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달서에서도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이 폭주독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이 달서에 있는 폭주족들을 일망타진한 것이 저희 또 김용판 청장님이십니다. 선체증 후체포 방식이라는 매우 혁신적인 방식을 동원을 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폭주족이라는 단어가 생겼어. 그래서 그렇죠. 원래 있었어요. 아니 맨 처음에는 이게 말은 있었지만 언론에 안 썼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단어가 아주 언론에 딱 생겨갖고 그때 상당히 술 먹고 나서 깽판 치는 거. 그거는 주폭이요. 주폭, 서울 주폭 1000명도 다 잡아놓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 폭주족 같은 경우도 요즘은 상당히 낯선 단어가 되었는데요.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밤을 지배하던 애들이 이 불량한 폭주족들이었습니다. 이 폭주족들을 일망타진하는데 김용판 청장님께서 앞장을 서주셨고, 서울청장으로 재직 시에는 이 주폭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 주폭들도 일망타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청장님은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 매우 강직한 자세로 이 경찰 관계자들의 귀감이 되셨던 분이고, 지금 이곳 달서병에 출마를 하셔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 계신 분입니다. 앞서 김용판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4.15 총선은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구 달서병 유권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점잠 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2판 4판 김용판을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2판 4판 김용판 좋네요. 이게 아작 좋은데요. 김용판이 되면 대한민국 산다. 2판 4판 2판 4판 김용판. 대구 달서에 큰 힘입니다. 예, 자꾸 해야 되죠. 좀 전에 우리 신혜식 대표님께서 청문회 선서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또 폭주족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공교롭게도
정말 저는 다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를 긁어 넘어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명 겸 자랑 좀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제가 청문회 헌정사상 국정조사 최초의 청문회 선서 거부다. 이 실질이 맞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지난번 TV 토론 때 허위사실 공표한 사람은 선거 무효가 된다. 라고 해서 그 선거 운동원들이 지금 막 동네방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인데. 최초로 선체정 후 체포로 이 폭주족을 척결했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선관위에 고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다행스럽다. 오히려 이렇게 고발해 준 것이 제가 제대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달서구 주민 여러분께 유권자 여러분께 제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문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문회라는 말은 아까 전에 우리 신혜식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최초냐 안 최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온몸으로 청문회 선서를 거부한 것은 온몸으로 좌파 세력에게 정말로 대응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최동호 검찰총장이 임명한 소위 말한 좌파 쪽의 성향의 수사팀은 어떻게 했느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용판이 분명히 증거 은폐를 했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수사를 했고 공소장에 보면은 김용판이 천하에 그야말로 반국가적 범죄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됐고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가지고 청문회 선서에 대해서 청문회 때 추궁하는 당시 야당이죠.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걸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으려면은 최소한 제가 정말로 저희 당당함의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시 안 꺾이기 위해서는 청문회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왜 최초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최초 아니라는 예를 든 것이 66년 때 이건희 그 행되는 분이죠. 사카린 사건 때 그 두 분이 청문회 선서를 증인 선서 거부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곧 거발해서 처벌한다 그러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맞아요. 선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국정조사가 헌법에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아닙니다. 국정조사란 것은 1980년도 비로소 헌법에 들어왔다. 그러면 국정조사 헌법에 들어온 이후로 선서를 거부한 분이 한 분 있긴 있었어요. 누구냐? 송광수 검찰총장입니다. 이분은 2004년도에 그야말로 불법 대선 자금이 문제가 됐을 때 추궁했는데 자기는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거기는 설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여야 합의하에 그러면 안 해도 좋다. 그래서 증인의 자격이 아니라 피감기관장의 자격으로 일반적인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한 증인으로서 바로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초로 한 것이 맞다는 것은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기사를 다 분석해서 언론에서 다 낸 것입니다. 제가 그든 책에도 이 나옵니다. 그게 이걸 나오는데 사건은 예를 들고 송광수 검찰총장 예를 들어서 최초 아니라고 말한 것은 정말 이거는 속아 웃을 일이다. 왜냐? 이거는 제대로 그걸 몸통을 봐야죠. 이것이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고 당시 제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나온 것이 바로 국정조사 청문회고 이 고발건입니다. 이걸 모르고 최초로 했니 안 했니 실제 그것도 다 규정된 건데도 이렇게 고발해서 공론하는 공개적인 TV 토론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도록 허위사실 공표를 했으니까 선거 무효다라고 말하고 정말 나이 드신 분, 저 지지하신 노인네 분들이 놀라서 전화 온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폭주적 최초라는 말은 제가 여기도 나옵니다. 사례가 나오고 선체 그전에는 폭주적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저 뒤쪽에 보는 곳이 옛날 직결지였어요. 지금은 정말 우리 대구 시민의 휴식터고 삶의 공간이지만 당시에는 여기에 폭주적이 극성을 떨었습니다. 이 직결지에서 대구 경북을 완전히 휘저었는데 기존의 방법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잡힙니까? 위험하죠. 위험하죠. 사고 나. 그래서 제가 오랜 고뇌 끝에 달서서장으로 오자마자 전담반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강력 수사, 살인범을 검거하듯이 전담반을 수사, 형사, 정보, 교통 17부 일명을 전담반을 편성해서 한 달간 따라가지 말고 오토바이도 압수수색해서 오토바이 상태도 확인하고 잠복해서 그걸 다 사진을 찍고 이래 체정을 먼저 해라. 이런 그 주가 강력 1팀이 주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초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체증 후체포 개념이지 폭주족을 처음으로 잡았다는 개념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52명의 계보를 파악하고 구속을 시키고 오토바이를 공매 처분하고 이렇게 한 것은 최초고 경찰청장 표창이 내려오고 제가 서울경찰청장 갔을 때는 그 교통당한다는 직원들이 달서 경찰서 내려가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최초 아니고 뭐가 최초입니까? 이것마저도 최초 아니라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조원진 후보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대통령 나온 분 맞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맞습니까? 저는 진짜로 싸우고 싶지 않고 비난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대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구 시민 여러분들에게 달서구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조로남불이란 말 나왔죠. 조국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조로남불인데 이 공교롭게도 이 조원진 후보가 조시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달서 뱅에 온 지 100일도 안 된 자가 이 분홍빛 옷에 숨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언론 보도 내고 언론 보도 다 났습니다. 제가 여기 달서구 오리지널 달서구 태생입니다. 그렇죠. 고향이 이쪽. 고향이죠. 달서구에는 송현동이 있는데 송현동이 거의 한 3분의 1 차지합니다. 그게 올배면 송현동입니다. 올배 제 고향입니다. 달서구 출신으로 국회의원 나온 사람 제가 처음이에요. 올배나 여기나 지난 지역 의리나 여기나 똑같은 달서구고 대구입니다. 그런데 전입한 지도 1년하고 1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트집 잡지 마라. 나는 정치적으로 말한 것이다. 후보 등록한 기준하면 100일밖에 더 됐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거 최천이 뭐니 꼬투리 잡는 것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씨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페어플레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왕 나온 김에 저도 좀 영업 좀 하겠습니다. 아, 영업하셔야죠. 하셔야죠. 자, 좀 봐주세요. 여기에 이제 매일신문하고 TBC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지난번 의뢰조 상세히 나옵니다. 여기 저 선거법에 의해서 다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발표를 했을 때는 제가 46.1%가 나오고 조원진 후보가 16.5%가 나왔어요. 이또다 맹 제가 그 격리됐을 때입니다. 저는 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돼서 지금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실제로 이제 2주간 격리되어 있다가 나온 지 3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남일보에서 얼마 전에 이제 4월 6일자 조사를 해서 4월 8일째 했는데 제가 좀 떨어졌어요. 조원진 후보 약간 올라가고 민주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도 제가 2배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원진 후보 측에서 저희 분석 결과입니다. 하도 김용판이가 문제 있는 거로 막 하니까 일반 유권자가 특히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보기 싫잖아요. 싸우는 거 싫어하죠. 싸우는 것 같이 보이고 우파 보기 싫어져요. 우파 분열하는 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 표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누가 덕을 봅니까? 우리 조원진 후보가 덕을 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덕 못 봅니다. 바로 우리 심판 대상인 집권여당 민주당이 덕을 봅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우리 달서구민 여러분 민주당이 덕을 보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파는 분열되면 될수록 바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문재인 폭주정부 민주당이 덕을 본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우리 정말로 존경하는 뭐 존경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면 조원진 대표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단체 방에다 전국에 이야기해가지고 김문수 대표 전화번호 불러주고 김용판 전화번호 불러줘서 아예 밴드에 올려놨더라고요. 항의해라. 김용판 사퇴하라 항의하라 그래가 제가 어제 밤 11시까지 항의받고
오늘 오전 내내 지금 항의받고 있습니다. 문자 들어오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주민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정말. 아니, 말씀도 잘하시고, 연설도 잘하시고, 자료 준비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시도 쓰시고, 야, 정말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김용판 청장님의 이 책, 예.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안에 꼼꼼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기사를 다 체크하고 당시에 언론 보도 다 체크하고 뿐만이 아니라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이것은 거짓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좌파들이 저걸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권 꼭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실도 처벌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공작했던 자들, 저 좌파들 싹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탄핵을 바로잡는 바로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말이죠, 이렇게 문자 들고 그러면 이거 진짠가 보다 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심지어는 뭐 지금은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있고 하지만 미래한국당도 20% 지지율 넘어가면은 뭐 사표된다고 해갖고 그럼 뭐 다 허위선동까지 돌아다니는 난리가 나서 말이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모든 건 말이죠, 사실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이런 많은 허위 사실들 여기에 선동되기보다는 대한민국 누가 살릴 거냐, 이걸 바라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주폭, 이게 폭주적으로 착각한 거야. 주폭이라는, 예,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찰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폭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하기도 사실 뭐하고. 이 주폭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았던 거는 우리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폭들이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수많은 민생 범죄들을 일으켰는데요. 이 주폭들을 근절시킨 게 바로 또 이 김영판 청장님 이게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참 사실은 뭐 시민의 심부름, 또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경찰서 가서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해갖고 공권력이 정말 우습게 보였거든요. 그걸 또 바로 잡은, 예, 그게 바로 또 김용판 청장이고, 그때 당시에 주폭이라는 기사가 막 나와서 상당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댓글 사건만 없었으면, 이런 공작만 없었으면 분명히 경찰총장까지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게 아쉬워요. 예. 이야기 한번. 주폭이 좀 합시다. 네. 이 주폭은 제가 지금까지 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빼놓지 않습니다. 이 주폭이란 말을 제가 이야기했더니 조폭으로 적는 사람이 많아서 주폭 적을 때는 항상 갈로 열고 술조자, 폭력복자를 꼭 씁니다. 주폭이란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주치 폭력배의 준말입니다. 조폭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조폭이 뭡니까? 조직 폭력배의 준말 아닙니까? 조직의 힘을 빌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가 조폭입니다. 주폭은 뭐냐? 주치 폭력배로서 술의 힘을 빌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함으로써 나름대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가 주폭인 것입니다. 바로 경찰서에 가서 경찰을 때리고 서민을 괴롭히고 그렇게도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마다 우리 경찰들은 소위 좌파 계열의 국회의원, 우파 계열의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좌파 계열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이렇게 구속영장을 많이 쳤느냐, 고무집행방해로 왜 기각이 많이 되느냐, 이렇게 욕을 먹고, 우파 측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아니 이렇게 공권력을 함부로 하는 이런 자들을 왜 처벌 못하느냐, 양쪽에서 협공을 받아서 정말 쓸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 방에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 충북경찰청장 할 때 이것은 대한민국 미국과 다르다. 술 먹고 해서 경찰에게 대대로 경찰을 팬다고 해서 미국 같았으면 난리가 나겠죠. 총 맞을 수도 있어요. 미국 같으면은. 그렇죠. 그럼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정권이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폭주족 척결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총을 차고 있는 경찰에게까지 저러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은, 그런 성향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호소겠겠느냐? 그 힘없는 서민들은 분명히 엄청나 핍박을 받았지만은 무서워서 신고 보복이 두려워서 못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공권력 입장에 서지 말고
서민의 입장에 있어서 찾아봐라.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전담반을 편성해서 설득을 해서 찾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악마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한 이런 것이 나와서 충북에 109명 구속시킬 충북청량할 때 만들었습니다. 109명 영장 다 발부됐어요. 한 명인 게 기각돼 나중에 이제 보안대가 발부돼 이런 게 기억되는데 이것이 주폭의 시초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역이 어느 날 엉망진창했던 서울역이 어느 날 정말 깨끗해졌죠. 예. 근데 요즘 그, 다시 들어오죠. 그게 제가 서울청장할 때 그 검찰 간부들하고 식사할 때 그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그게 제가 서울청장 가서 100일만 해결한 겁니다. 바로 그 중에도 노숙자 주폭이 7명 있었어요. 그걸 구속시키고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등등 해서 그것을 척결한 것입니다. 바로 서민의 관점에서 섰다. 서민의 관점에서 섰을 때만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특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뭐 토론할 때 그 민주당의 후보가 제보고 바로 그런 억압적인 강압적인 경찰 이미지로 제대로 정치를 하겠느냐 이렇게 앉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부드럽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단호히 해야 될 때가 있다. 저는 그것을 상호 보완으로 접목시킬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주폭이란 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질서 역사를 바꿨다. 제가 서울경찰청장 할 때 그걸 함으로써 전국에 확산돼서 지금 전국의 경찰관들이 주폭에 매맞는 게 없어졌습니다.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대신을 꺾여버린 겁니다. 저는 경찰 이번에 국회의원 들어간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척결하는 쪽과 보호하는 쪽을 믹스해서 혼합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순례에 관한 것을 제가 반드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 만들 겁니다. 저는 생각난 게 있어요.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아마 국회에 들어가시면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드실 겁니다. 좌폭. 이 좌파 폭력배들. 나라를 망치는 좌포. 예, 좌폭들을 그냥 싹 잡아들이는 좌파 폭력배를 잡는 1등 국회의원 될 겁니다. 저는 말이죠.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우리 김용파 의원이 딱 손을 잡으면은 대구에 손을 잡으면은 천하무적이 될 것 같아요. 예, 천하무적. 검찰 출신, 경찰 출신 딱 손을 잡으면 정말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만들 수 있고요. 특히나 저는요 김용판 청장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경찰로서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이후에 책도 쓰시고 또 지역을 곳곳이 다니면서 또 지역 민원도 다 해결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비전도 세우고 정말 저는요 맨 처음에 뭐 구청장 후보 그다음에 국회의원 도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발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갑자기 왔냐? 저는 갑자기 온 게 제가 4년 전부터 계속 알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내려와서 선거도 도우려고 했고 힘들었지만 다 알고 있는데 뭐 갑자기 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자, 대구 발전을 위한 공약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구 공약 전에 딱 30초만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 맞습니다. 아까 책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앉아 지금 현재 가장 우리나라의 현안 상황이고 가장 쟁점되는 게 뭡니까? 우한 코로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책무에서 대통령의 책무를 언급했는데 이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과연 제대로 책무를 다 했는가? 이걸 반드시 짚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뛰어난 의료진들, 간호한 분들 그리고 수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어우러져서 중간 단계는 참 잘 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사나 이 중간 그분들의 책무를 잘한 것이지 대통령의 책무를 잘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책무를 잘해서 칭찬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책무를 다 했는가? 저는 절대 책무를 안 했다. 직무유기했다 생각합니다. 뭐냐? 초기에 바로 중국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되고 대만에서 2월 6일 날 입국자 전면 금지하고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괜찮다 말했어요. 훨씬 전에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입국자 전면을 제한해야 된다고 몇 차례 건의했지만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왜?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책무입니다. 무슨 책무냐? 그때 대통령의 책무가 결단하는 것이죠. 의사결정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건의할 따름이지. 그래서 대통령은 책무를 다 못했다.
고로 사과를 했어야죠. 지난번 황교안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 TV 토론 보니까 우한 코로나 사과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사과 여러 차례 따르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소한데 사과한 것이지 자기 책무를 제대로 못했다. 내 직무유기한 데서 실제 석고 대자만으로 진실로 사과한다. 사과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내가 초기에 제대로 입국 제한을 못해서 초기 방역 주권을 포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줘서 너무나도 죄송하다.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민망하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해야죠. 그걸 안 했다는 것을 짚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바로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원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귀중한 소중한 자산이 지금 만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바로 지금 외국인 입국 들어온 사람마다 다 격리를 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고 어마어마한 의료진의 정말 소중한 자산의 낭비입니다. 그러다 정작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몰려와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전면 입국 제한해야 됩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나라 하고 있는 나라 많잖아요. 초기에 실패했으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해야지. 모른 척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 바로 직무유기다.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 가족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코로나 어떻고 저떻고 하지 진실로 우러나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환자 입장에서 그 보호자 입장에서 함께 아파했는가 이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확진자 가족 되고 나서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울고 했습니다. 위험한 단계가 와서 할 때는 정말 다 모든 걸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우리 이제 아내도 이겨냈기 때문에 이겨내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야 되겠다는 것을 더 다지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자, 공약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구인데 이 신의 한수 프로는 전국 그거 아닙니까? 뭐 사소한 거 뭐 화장실 잘 고치겠다 이런 공약에서는 안 되죠. 자, 여기는 우리 대구의 여기 대구 시립공원입니다. 두류공원이 그야말로 우리 대구 시민의 삶의 휴식터입니다. 이게 또 지금도 잘 돼 있지만 꾸준하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고뇌 끝에 지금 왔습니다. 그러나 더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로 대구시청사가 우리 이쪽 우측에 보면은 두루정수장이라고 있어요. 저기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 났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사가 신청사가 저쪽에 이 두루공원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청사의 완공과 맞물려서 이 두루공원도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50만 평입니다.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정말로 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삶의 에너지를 받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제 공약인데 사소한 거 오래 말하면은 다른데 멀리 있는 분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셨네. 왜냐하면 네. 대구 시청자가 시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다 봄 꽃길 아닙니까? 그야말로 저쪽에 벚꽃 축제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런 것을 제대로 갖고 와서 보면은 벚꽃 축제를 하고 춘이죠. 네. 여름에는 저 위에 지나면은 수영장도 있고 여기 저 성당 못도 있어요. 물에 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해서 여름을 멋지게 해서 여름을 즐기도록 하고 가을 되면은 여기에 나는 대로 야외 음악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구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축제도 하고 시민들이 즐기는 곳인데 그 주변도 좀 더 확대하면서 의미 있게 정비를 해서 가을을 즐기고 겨울에는 여기 이제 물론 개인 기업입니다만 저 보이죠? 우방타워 이월드라 그럽니다. 이월드와 여기 몇 개에 연결해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월드와 협조를 잘하고 해서 이거는 참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만은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것을 해서 바로 50만 평 그랜드 플랜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이것이 참 공약입니다. 또 하나는 대구시 신청사 아까 말했는데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여기 죽전역, 감삼역, 두류역 역세권입니다. 이 역세권을 진짜 메가시티 공간을 확보해서 행정, 그리고 문화, 교육,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려 그러면은 많은 이제 도시계획이 정비돼야 되고 정비될 게 많습니다. 종도 바뀌어야 되고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누구나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역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뜻을 품고 바로 관계기관과 대구시청과 달서구청 우리 주민들과 함께 제 자화면 그대로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는 제 자화면 그대로 함께해서 반드시 광역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도록 해서 이 50만 평 바로 우리 두리공원의 그랜드 플랜과 상호 보완의 상생의 효과를 이루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힘실어 주십시오. 다 이루어내겠습니다. 아,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예. 아니, 내려가다가 지금 산책하시다가 가시지 않고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다 저 위도 있고 안녕하세요. 예. 저 위도. 어린이도 있어. 예. 저기도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이쪽도 많이 오셨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산책하시다 오셔갖고 보시는 야. 난립니다. 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되는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폭주족을 근절시킨 경험이 있는 저희 김용판 후보가 적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는 4.15 총선에서 2판, 4판 김용판을 반드시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아까 저희 대표님 그 만든 표현 중에 좌폭이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선량한 이웃을 괴롭히는 주폭을 잡았던 우리 김용판 후보, 이번에는 우리 정말 건전하게 나아가야 될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 좌폭을 몰아내는 후보로서 열심히 성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역을 알아보니까 이 달서병 지역구가 두류 1, 2, 3동, 그리고 송현 1, 2동, 그리고 성당동, 볼리동, 본동, 감산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달서병에 계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김용판 통합당 후보를 성원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뒤편을 보니까 모 후보가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합을 이끌 수 있는 달서병의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후보 아니겠습니까? 두류 1, 2, 3동, 송현 1, 2동, 감산동, 그리고 성당동, 볼리동, 본동에 계신 혹은 그쪽에 거주한다라고 알려지는 가족과 지인 있으시면요. 이번에 정말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기호 2번 김용판 후보 꼭 찍어라. 본투표 4월 15일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10명, 20명 다 같이 가가지고 우리 이번에 심판하는 뜻을 보여주자. 단순히 후보가 이기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압도적인 투표율로 압도적인 득표를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자. 이런 좀 약간 이야기들, 공감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김용판 후보님하고 신의 한수가 만난 그 시점이 언젠가. 만나기는 오래전에 만났지만 인터뷰 시점. 예, 인터뷰 시점. 보니까 말이죠. 2017년도 이 전부터네요. 예. 예. 그래도 저는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신의 한수가 제일 먼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다. 절대 할 수 없다. 신의 한수가 제일 먼저 서울역에 나갔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함께 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판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탄핵 이론지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신혜식 대표 큰일 났다. 태극기 집회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래서 뒤에서 서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좌파들이 뭐 재판 여러 개 걸어놓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와서 후원금 내고 마스크 쓰고 태극기 흔들고 태극기 집회 열어질 때마다 와서 싸워주고 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김용판 후보란 겁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날 태극기 들고 말이죠 막 흔들고 다니면서 내가 뭐 태극기 원조다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원조가 어디 있고 뭐 하겠습니까? 애국자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정말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뭐 대통령 하야해라 물러나라 이런 얘기 있었을 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후원금까지 내면서 뒤에서 태극기 든 사람 누구냐? 바로 김용판 후보입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애절한 마음도 있고요, 애국심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요, 대한민국이 먼저다라는 게 바로 김용판 후보의 생각입니다. 대구 달서에 계시는 분들은 행복하겠습니다. 왜냐? 김용판 후보가 당선되면 범죄자가 없어집니다. 주폭이 없어집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달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꼭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선거운동안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구 달서병에서 이 김용판 후보님을 소개하게 되어 무척 영광인데요. 저희 김용판 후보님은 이곳 대구 달서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모두 이곳 대구에서 보내신 대구 토박이이시는 분이 바로 김용판 후보님이신데요. 김용판 후보님께서는 이곳 달서 경찰서장으로 재직 시에 이 대구 시민들을 무척 괴롭게 했던, 괴롭혀왔던 이 폭주족을 소탕하는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충북청장으로 재임하실 때는 이 주폭 문제를 최초로 언급하시면서 대한민국에 암약해 있는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주폭도 근절시킨 것이 바로 김용판 후보님이십니다. 앞서 저는 김용판 후보님의 연설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오는 4.15 총선은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판가름이 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할 텐데요. 오는 총선에서 2판 4판 김용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들면 문제가 되니까 목소리로 했는데도 다 들렸나 봐. 와. 야,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이야기 됩니까? 예, 예. 우리 딸이 꼭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 딸이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유튜브 하나 만들었는데 신의 한수 구독자에게 유튜브 좀 봐달라고 1000명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하세요. 그래서 뭐 유튜브 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희 딸이 만들어준 유튜브를 좀 시청해 주셔가지고 1000명은 좀 채워 주십시오. 그 따님이 하신 유튜브 이름을 알려줘야죠. 유튜브에 이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예, 하여튼 뭐 관심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뭐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니 해갖고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철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꼭 해야죠. 예. 일부 소문 도는 거 선거하지 마라 이런 선거 뭐 투표하지 마라 이런 절대 그런 현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보시고요. 아마 김용판 후보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가면은요 아마 유튜브 그 관련된 아마 채널도 소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검색하셔갖고 들어가서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원봉사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런 자원봉사 중요하고요. 주변에 전화해 주십시오. 김용판 찍어라. 만약에 부산에 살고 있다. 대구로 전화해서 김용판 꼭 찍어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자녀분들과 나가서 투표해야 됩니다. 예,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대구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축제의 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벌써- 민주당 개새끼들 때문에 망했다고. 제가. 수차례 제가 벌써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은 4월 15일 날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이 새로이 태어나려 그러면은 바로 우리 자유우파의 중심 미래통합당 기호 2번에게 힘이 실려야 됩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자유우파의 중심 미래통합당 기호 2번을 정말로 선택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새로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 만들어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멸사봉공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우리 신의 한수끼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김용판 하면은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김용판 화이팅!